미군 철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군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엔 미 국방부 내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한국 근무는 미군의 꿈의 파견지라는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왜 갑자기 미군들 사이에서 한국이 최고의 근무지로 꼽히게 된 걸까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 파견은 고생길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미군 장병들이 한국 파견을 자원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 고위 관계자는 파견 신청률이 타 지역 대비 3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소식에 한미 국방장관이 긴급 회담을 소집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군 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기이한 광경이 연출됐죠. 우리 가족을 한국에서 철수시키지 마라.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마이클 워커 소령이 있습니다. 그의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마이클 워커 소령입니다. 작년 3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해군기지 제 사무실 책상 위로 한 장의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마이클 워커 소령, 주한미군 파견 명령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당시 저는 백악관 근무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거의 추방이나 다름없어. 동료 데이비스 중령이 어깨를 두드렸죠. 운이 없었군. 북한과 가까운 곳이잖아. 사무실로 돌아와 구글맵을 펼쳤습니다. 서울과 평양 사이, 고작 195마일. 여기서 북한 미사일은 몇 분이면 날아오는구나.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른 파견지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워커 소령. 한국은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제임스 장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당신 같은 유능한 장교가 필요한 곳이죠. 하지만 제 아이가 아직 8살밖에. 한국은 가족 파견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따스한 햇살이 빛나고 있었죠. 한국에도 이런 햇살이 있을까?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어요. 아내와 딸에게 어떻게 말하지? 집에 돌아가 아내 캐롤에게 말했어요. 한국으로 파견 명령이 났어.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이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곳이잖아. 딸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였죠. 아빠, 한국은 위험한 나라라며? 에밀리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검색했습니다. 한국은 위험한가? 한국 생활 어떤가? 검색 결과는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한반도 긴장 고조, 북한 미사일 도발, 온통 부정적인 뉴스뿐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가족을 데려갈 수는 없겠군. 혼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군사 포럼에 접속했습니다. 한국 근무 경험 있으신 분? 몇 분 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식수도 안전하지 않아. 공기도 나빠. 북한 공격이 늘 가능한 최전방. 아내와 딸이 잠든 후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주한미군 사진들을 봤어요. 낡은 기지, 좁은 숙소, 황량한 주변 환경. 이곳에서 어떻게 1년을 버티지?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 회의실에서 한 장교가 다가왔어요. 워커 소령. 한국 가신다면서요? 제임스 클라크 대령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별로 내켜하지는 않지만요. 그가 웃으며 말했죠. 워커, 당신은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클라크 대령은 5년 전 한국에서 근무했대요. 제 경력 중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농담으로 들렸어요. 거기가 좋다고요? 정말입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는 다 옛날 얘기예요. 한국은 지난 20년간 엄청나게 변했어요. 요즘 젊은 장교들은 다들 한국 근무를 원하죠.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커피 한잔 할까요? 카페에서 클라크 대령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가 모은 한국 사진들이에요. 그의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세련된 도시의 풍경. 클라크 대령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건 1980년대 한국 사진이에요. 흑백 사진 속 서울은 낡고 초라했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건 제가 근무했던 2020년 서울입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가득한 도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빛들, 깨끗한 거리와 세련된 사람들. 이게 같은 나라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진 보정 아닌가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클라크 대령이 웃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세요. 사진보다 실제가 더 놀라울 거예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클라크 대령의 말이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전쟁 위험이. 그가 웃으며 말을 끊었어요. 그건 CNN이 좋아하는 이야기일 뿐이죠. 실제로는 어떤가요? 저는 진짜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한국은 기술 강국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죠. 삼성, 현대, LG 다 한국 기업이에요. 의료 시스템도 놀랍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이죠. CT 스캔이 필요하면 당일에 가능해요. 미국에선 몇 주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통은 어떤가요? 지하철이 24시간 깨끗하게 운행돼요. 택시는 앱으로 부르면 5분 내로 도착하고 길 잃을 걱정도 없어요. 모든 표지판에 영어가 있으니까.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은요? 세계 최고예요. 특히 한국 바비큐. 24시간 배달 문화가 발달해 있어서 밤중에도 따뜻한 음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술, 소주 마셔봤어요? 아이들 교육은요? 국제학교가 많아요. 수준도 높고요. 미군 자녀들을 위한 시설도 잘 갖춰져 있죠. 에밀리 나이라면 아주 좋을 거예요. 클라크 대령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직접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제 말을 메모해두세요. 6개월 후에 다시 얘기합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클라크 대령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혹시 한국이 정말 괜찮은 곳이라면 캐롤에게 그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난 걱정돼, 마이클. 주말 내내 한국에 대한 영상을 찾아봤어요. 여행 브이로그와 한국 문화 속의 채널들.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데 캐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에밀리의 학교는 어쩌고? 거기 병원은 괜찮을까?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살지?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가족은 나중에 결정하자. 일단 내가 가볼게. 출발 일주일 전 동료들과 송별회를 했어요. 워커, 북한군 조심해. 농담 섞인 걱정이 오갔습니다. 톰슨 대위가 술잔을 들며 말했어요. 그래도 김치는 꼭 먹어봐. 최고라더라. 한국 여자들은 어떻대? 스미스 중위가 눈을 찡긋했어요. 야, 워커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진심 어린 격려를 해줬어요. 짐을 꾸리는 동안 에밀리가 다가왔어요. 아빠, 한국에서 뭐 가져다 줄래요? 뭐가 좋을까? 인형, 장난감?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빨리 돌아오는 거요. 아내와 딸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에밀리가 작은 인형을 건넸습니다. 아빠, 이거 한국에 가져가요. 외롭지 않게 곁에 두세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캐롤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6개월마다 꼭 휴가 나와요. 그리고 매일 영상통화해줘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한국이 안전하다는 건 알지만 걱정 마. 괜찮을 거야. 제 말은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사랑해. 곧 보자. 14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기내식을 받았을 때 작은 놀라움이 있었어요. 비빔밥이라는 한국 음식입니다. 승무원이 설명해 주었죠. 조심스레 한 입 먹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앱을 다운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색한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옆자리 한국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 가시나요? 처음인가요? 네. 군인입니다. 1년 파견이요. 그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미군이시군요.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 그의 친절함이 의외였어요. 한국인들은 미군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부분 고마워합니다. 미국이 한국전쟁 때 도와줬으니까요. 그의 대답이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미국 문화를 좋아해요. 넷플릭스, NBA, 힙합 같은 것들이요. 비자는 준비하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 군인은 별도 비자가 필요 없어요. SOFA 협정 덕분에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에는 어디서 근무하게 되나요? 용산기지요. 서울 중심부에 있대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위치예요. 서울의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구름만 보이는 하늘.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한국에서의 1년이 어떨지 불안감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파란 바다와 녹색 섬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아름답네. 착륙하자마자 휴대폰을 켰어요. 와이파이에 연결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오지 속도인가? 미국보다 훨씬 빨랐어요. 클라크 대령 말이 맞았나?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깨끗한 바닥,
현대적인 디자인의 공항. 안내 로봇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Welcome to Korea.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이 신기했어요. 출입국 심사도 놀라웠습니다. 자동 게이트에 여권을 대자 얼굴 인식 스캔 후문이 열렸어요. 이렇게 빨리 끝나다니. 미국 공항의 긴 대기줄이 떠올랐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젊은 한국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워커 소령님, 환영합니다. 김대위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 또렷한 영어 발음, 첫인상이 좋았어요. 기지까지 차로 이동하겠습니다. 김대위가 전기차로 안내했어요. 이건 현대 자동차입니다. 한국 기업이죠. 내부는 놀랍도록 고급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차를 본 적 없는데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의외였어요. 울창한 산들, 정돈된 도시 경관. 김대위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떨 거라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대답했어요. 사실 좀 낙후된 곳을 상상했습니다. 김대위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많은 미국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1988년 올림픽 이미지가 강해서요. 도시로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간판들, 세련된 건물들.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저기 저 건물들은 무엇인가요? 강남이라는 서울의 중심지입니다. 교통체증이 있었지만 차는 계속 움직였어요. 미국과 달리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차가 많아도 극심한 정체는 덜해요. 김대위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지하철만 9호선까지 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캐롤이었어요. 여보, 무사히 도착했어? 응. 지금 서울로 가는 중이야. 그곳은 어때? 위험해 보여?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내가 상상한 것과 완전히 달라. 핸드폰 카메라를 돌려 창밖을 보여줬어요. 캐롤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게 정말 한국이야? 완전 선진국처럼 보여. 나도 지금 똑같은 생각 중이야. 용산 기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내일 공식 브리핑이 있을 거예요. 김대위가 숙소로 안내했습니다. 그 전에 필요한 것 있으면 연락주세요. 친절함이 고마웠어요. 숙소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현대적인 가구, 고속 인터넷, 대형 TV, 창문 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이게 내가 걱정하던 한국인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배가 고파 식당을 찾아보려는데 문 앞에 놓인 태블릿이 눈에 띄었어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아이콘을 보니 음식 배달 서비스 같았어요. 호기심에 열어봤습니다. 영어 버튼을 누르자 메뉴가 번역됐어요. 한식, 중식, 피자, 햄버거 모든 게 있었습니다. 치킨을 주문해보기로 했어요. 결제 후 30분 배달 예상 시간이 뜨더니 정확히 25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달원은 영어를 못했지만 친절한 미소로 음식을 건넸어요. 포장을 열자 맛있는 향기가 퍼졌습니다. 미국 치킨보다 훨씬 바삭하고 맛있네. 한 조각을 더 집어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 기지 내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재상관인 존슨 대령이 환영 인사를 했어요. 워커 소령,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리에 앉자 노트북이 지급됐어요. 이 노트북은 한국 정부가 제공한 것입니다. IT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미국 장비보다 최신 모델이죠. 신기했습니다. 군대에서 최신 장비라니. 미국에선 항상 예산 부족을 이야기했는데 브리핑 후 존슨 대령이 물었습니다.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워커 소령? 솔직히 대답했어요. 기대 이상입니다.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틀렸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군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23개월 지나면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질 거예요. 그 말이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좋을까요?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첫 주는 기지 생활에 적응하는 시간이었어요. 놀라운 점이 많았습니다. 식당 음식의 퀄리티, 체육관의 최신 장비, 기지 내 편의점의 다양한 상품들. 미국 기지보다 훨씬 편리했어요. 둘째 주, 서울 시내에 나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김대위가 가이드를 자처했어요. 지하철 타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교통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깜짝 놀랐어요. 깨끗한 바닥, 에어컨, 와이파이,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안전한 승강장.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가 안 되네요. 김대위가 웃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열차 안에는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고 모든 역 이름이 영어로도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길 잃을 걱정이 없네요. 네.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많아요. 강남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눈앞에 펼쳐진 도시 풍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쇼핑몰, 세련된 카페들, 첨단 기술을 뽐내는 삼성 매장. 이곳이 정말 개발도상국이었다고? 스마트폰 가게 앞에서 멈춰섰어요. 여기서 한국 심카드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김대위의 추천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요금제의 13가격에 무제한 데이터가 제공돼요. 믿기지 않았어요. 카페에 앉아 와이파이에 연결했습니다. 다운로드 속도를 테스트해봤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일지비가 10초 만에? 김대위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니까요. 저녁을 먹으러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테이블에 노인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시스템. 종업원을 부를 필요가 없네요. 음식이 나오자 또 놀랐습니다. 양도 많고 맛도 훌륭했어요. 한국 물가는 어떤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식비, 교통비는 미국보다 저렴한 편이에요. 주거비는 서울이 비싸지만 기지 주변은 괜찮고요.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가족을 데려올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대위에게 물었어요. 미군 가족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나요? 그의 대답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대부분 만족하세요. 특히 안전면에서요. 밤늦게도 여성이 혼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해요.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밤거리를 좀 더 둘러볼까요? 김대위가 흔쾌히 동의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 강남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무리지어 다니고 스문의 시간 영업하는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네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보았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다양한 상품들, 도시락, 주류, 생필품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미국 편의점보다 품목이 2배는 많네요. 김대위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편의점 문화가 발달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소포장 상품도 많고요. 커피를 사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감탄이 이어졌어요. 기지로 돌아오는 길, 김대위가 질문했습니다. 워커 소령님, 한국이 기대와 달랐나요? 솔직히 대답했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무지했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많은 미군들이 처음엔 그래요. 하지만 몇 개월 지나면 모두가 한국을 사랑하게 되죠. 처음으로 1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캐롤과 에밀리에게 이걸 보여줘야 할 텐데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한국이 어떤지 보여줄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비췄어요. 와, 정말 아름답다. 캐롤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다 말하자면 밤이 새겠어. 서울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이게 정말 당신이 걱정하던 그 나라 맞아? 캐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꼭 유럽 같아 보여. 에밀리가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아빠, 나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방학 때 엄마랑 같이 와볼래? 에밀리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일주일 후 한국군과의 합동 훈련이 있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들을 처음 만났어요. 체격은 미군보다 작았지만 규율과 기술은 놀라웠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훈련 중 한국군 장비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최신 통신 장비, 드론 시스템, 야간 투시경. 이건 미군보다 더 발전된 모델인데요. 한국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북한 때문에 항상 최신 장비를 유지해요. 저녁 식사 시간, 한국 장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영어 실력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 유학하셨나요? 아니요. 한국 학교에서만 배웠습니다. 교육 수준이 놀라웠어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잠시 생각했어요.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요. 솔직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길을 걷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현금, 신용카드, 군인증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정말 큰일이야. 절망적인 기분으로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기지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워커 소령님, 지갑 찾으셨어요? 놀라서 대답했어요. 아니요. 어제 잃어버렸는데요. 한국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지갑을 건넸어요. 현금 한 장도 손대지 않은 채로요. 어떻게 된 거죠?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시민이 길에서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감사의 표시로 사례금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선 그런 관행이 없습니다. 분실물 신고는 시민의 의무니까요. 그날 밤 아내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어요. 믿어지지 않아. 뉴욕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캐롤도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그 나라가 정말 그렇게 안전해? 응,
놀라울 정도로 점점 한국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지하철 노선도를 외우고 간단한 한국어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한국 동료들은 제가 적응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김치찌개, 삼겹살, 비빔밥,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고 주말엔 관광지도 함께 방문했어요.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존슨 대령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워커 소령, 가족은 언제 오나요?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장교들은 가족을 데려옵니다. 한국은 가족 동반 근무하기 최적의 장소죠.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가족을 데려올 수 있을까? 그날 밤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캐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한국에 방문해 볼래? 2달 정도만이라도. 캐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사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에밀리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가볼까 해. 기뻤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어요. 정말 괜찮을까? 적응할 수 있을까? 캐롤의 대답은 자신감 넘쳤습니다. 당신이 매일 보여준 사진과 영상들 정말 멋진 나라처럼 보여. 게다가 에밀리도 한국 케이팝에 빠졌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비행기 티켓을 예약할게. 캐롤과 에밀리가 한국에 오기로 결정한 날 하늘을 나는 것처럼 기뻤습니다. 6월 15일에 도착할 거예요. 캐롤의 메시지를 받고 바로 휴가를 신청했어요. 이제 한국을 가족에게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미군 가족을 위한 아파트를 알아보고 에밀리가 다닐 국제학교도 방문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더 늘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입니다. 김 대위의 도움으로 이태원 근처에 좋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 가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집 계약을 마치고 열쇠를 받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출구에서 에밀리가 먼저 뛰어나왔어요. 아빠, 그 뒤로 캐롤이 따라왔습니다. 8개월 만에 재회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에밀리는 창밖을 쳐다보며 연신 감탄했어요. 와, 정말 미래 도시 같아요. 캐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네. 아파트에 도착하자 에밀리가 외쳤어요. 이게 우리 집이에요? 너무 멋져요. 44층 고층 아파트에서 보이는 서울 전경. 캐롤이 감탄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아. 첫 주는 시차 적응하는 시간이었어요. 가족에게 기본적인 한국 생활을 알려줬습니다. 지하철은 이렇게 타는 거야. 음식은 이렇게 주문하면 돼. 화장실은 이런 식으로 사용해. 에밀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했어요. 한국어 단어들을 척척 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딸이 언어 천재인가? 둘째 주, 에밀리가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38.5도의 고열과 심한 기침. 캐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여기서 병원에 어떻게 가지? 응급실 영어로 뭐라고 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한국 병원은 정말 좋아. 병원 앱을 열어 근처 소아과를 검색했어요. 영어 가능이라고 표시된 병원을 찾았습니다. 택시를 불러 바로 출발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1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진료했고 에밀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독감이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병원 약국에서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캐롤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의사가 말했어요. 보험 적용되면 3만 원 정도요. 계산해보니 약 25달러였습니다. 캐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다예요? 미국에선 최소 300달러인데 약국에서 약을 받으며 또 놀랐습니다. 모든 약이 개별 포장되어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각각 따로 포장했습니다. 복용법은 봉투에 적혀 있어요. 정말 편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캐롤이 말했어요.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좋을 줄 몰랐어. 미국에선 응급실 가는 게 악몽 같은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놀랐어. 다음날 에밀리의 열이 내렸어요. 하지만 캐롤이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그녀가 말했지만 걱정이 됐어요. 같은 병원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과를 찾았어요. 역시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CT 스캔을 권했어요.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요. 미국에서라면 일주일은 기다려야 할 검사였죠. 놀랍게도 즉시 CT 스캔실로 안내받았습니다. 10분 만에 검사가 끝났고 30분 후에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이상 없습니다. 단순 피로성 두통이에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캐롤이 물었어요. CT 스캔은 얼마인가요? 국제보험 적용되면 10만 원 정도요. 약 80달러였습니다. 캐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에선 수천 달러인데 그날 저녁 캐롤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할게. 한국 의료 시스템은 미국보다 훨씬 좋아.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하는 거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병원 경험 후 캐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면 진짜 좋겠다.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어요. 혹시 정말 가능할까?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가 완전히 회복된 후 본격적인 서울 탐험을 시작했어요. 경복궁, 명동, 남산타워, 가는 곳마다 에밀리는 눈을 빛냈습니다.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한글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만든 문자야.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했지. 에밀리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빠, 나도 한글 배울 수 있어요? 근처 서점에서 한글 학습서를 구입했어요. 에밀리는 매일 조금씩 공부했습니다. 고, 노, 덜, 리. 발음이 서툴렀지만 열정은 대단했어요. 한국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어느 날 에밀리가 흥분해서 돌아왔어요. 아빠, 오늘 감사합니다를 말했더니 아저씨가 캔디를 줬어요. 작은 성공에 기뻐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해요. 캐롤도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동네 시장에 직접 장을 보러 다니고 근처 카페의 단골이 되었어요. 사장님이 내 이름을 외웠어. 캐롤 씨라고 불러. 작은 일상에 기쁨이 쌓여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캐롤이 제안했어요. 에밀리를 여기 국제학교에 보내면 어떨까?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미국에 돌아갈 생각은? 캐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여기가 아이 키우기 더 좋은 것 같아. 안전하고 교육열도 높고 게다가 의료 시스템도 훨씬 좋잖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에 살고 싶다고? 국제학교를 방문해봤습니다. 시설과 교육 과정이 훌륭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안내해 주셨습니다. 미군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적응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에밀리는 학교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여기 다니고 싶어요.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결정되었습니다. 정말 가족과 함께 한국에 살 수 있을까? 주말에는 용산 미군기지 내 활동에 참여했어요. 다른 미군 가족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5년째 한국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제 한국어가 더 편해요. 한 가족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남편이 전역한 후에도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죠.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많은 미군 가족들이 비슷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캐롤에게 물었어요. 진짜 여기서 살아볼 생각이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 없는 것들이 여기 있어. 안전함, 편리함. 그리고 캐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행복해 보여.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여? 응. 여기 온 이후로 달라졌어.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생기가 넘쳤어. 한국에서의 당신이 더 행복해 보여. 캐롤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녀가 맞았어요. 한국에서의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짧아져 여유가 생겼고 안전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즐거움.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2달 후 캐롤과 에밀리가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한국 떠나기 싫어요.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걱정 마. 곧 다시 만날 거야. 에밀리를 안아주었어요. 캐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결정했어, 마이클. 우리 가족 모두 한국으로 이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야? 캐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밀리와 내가 준비하는 동안 당신은 여기서 모든 걸 알아봐줘.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3개월 후에 보자. 캐롤의 말에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제 임무는 가족이 올 준비를 하는 것. 더 넓은 집을 찾고 학교 등록을 마쳐야 했습니다. 기지로 돌아와 상관을 찾아갔어요. 가족이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했습니다. 존슨 대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미군 가족이 그런 결정을 하니까요.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에서 김 대위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그가 기뻐했어요.
제가 좋은 동네 추천해드릴게요. 한국군 장교들과 더 친해졌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훈련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북한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죠.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합동훈련 중 한국 특수부대의 시범을 봤습니다. 맨손 격투기, 생존기술, 정밀사격, 미군도 감탄할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이 정도라면 북한이 두려워할 만하네요. 한국 장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70년 넘게 전쟁 위협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군사력이 발전했죠. 하지만 동시에 경제도 발전시켰고요.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놀라웠어요. 전쟁이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된 나라. 이제는 미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걸까? 기지 내에 다른 미군들과 대화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몇 년 더 있을 계획이에요. 전역 후에도 한국에 남고 싶어요. 아이들이 한국 학교를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위험하고 불편한 나라가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나라. 캐롤과 에밀리가 돌아간 후 매일 영상통화를 했어요. 에밀리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고 캐롤은 이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 에밀리가 서울국제학교에 다닐 거야. 조용한 밤,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내가 이 나라를 얼마나 오해했었나. 한국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9월의 첫째 주, 인천공항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을 잠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 마중 나온 것이었어요. 출구에서 기다릴게. 캐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에밀리가 뛰어나왔어요. 아빠, 그 뒤로 캐롤이 큰 캐리어를 끌며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한국에서 살게 된 거예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와, 에밀리 많이 컸네. 3개월 만에 다시 본 딸아이. 캐롤도 달라 보였어요. 더 활기찬 모습이었죠. 한국 생각만 했어요. 에밀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말도 많이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발음이 꽤 정확했어요. 와, 어디서 그렇게 잘 배웠어? 유튜브로 매일 공부했어요. 우리의 새 집은 판교에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지만 첨단 기술 단지가 있는 곳이에요. 아파트는 넓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이에요?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남한산성이 보이고 가까이에는 공원과 산책로가 있었어요. 여기서 조깅하면 정말 좋겠는데 캐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들이를 위해 한국 동료들을 초대했어요. 김대위와 그의 가족, 기지의 미군 친구들까지 한국식 바비큐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이에요. 캐롤이 삼겹살을 먹으며 감탄했어요. 김대위의 아내가 에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에밀리, 우리 딸 소연이와 친구할래? 비슷한 또래의 소연이가 수줍게 인사했어요. 안녕? 같이 놀자. 언어의 장벽을 넘어 금방 친해졌습니다. 에밀리의 새 학교 등록일. 서울국제학교는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여기 영어도 쓰고 한국어도 배울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에밀리는 긴장했지만 기대에 차 있었어요. 새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어요. 첫날 아침, 교복을 입은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격려했어요. 물론이지. 너는 멋진 아이니까. 캐롤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인근 국제학교에서 영어 교사 자리를 구했어요. 미국보다 근무 환경이 더 좋아.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 그녀의 얼굴에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한국 곳곳을 탐험했어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해변, 경주의 역사적인 유적지, 부산의 활기찬 시장들, 매번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 문화에 푹 빠졌어요. K-팝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도 즐겨봤습니다. BTS의 노래를 다 외웠어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딸을 보며 웃었어요. 캐롤은 한국 요리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어. 어느 날 직접 만든 김치를 내놓았어요. 어때? 맛있어? 놀랍게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군 복무를 연장 신청했어요. 워커 소령. 정말 확실합니까? 존슨 대령이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3년 더 한국에 있고 싶습니다.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한국의 마법에 빠진 거군요. 존슨 대령도 한국에서 5년째 근무 중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1년만 있을 생각이었는데 서로 웃으며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기지 내 다른 미군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톰슨 대위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고 잭슨 중사는 전역 후 한국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같은 말을 했어요. 전역 후 계획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들, 국제기업에 취직하거나 영어 교육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한미관계 컨설턴트가 되는 것. 캐롤과 함께 미래를 논의했어요. 난 여기가 좋아, 마이클. 에밀리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고 미국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에밀리는 6개월 만에 한국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아빠, 한국어 어렵지 않아요. 한글이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서 배우기 쉬워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딸은 이제 두 문화 사이를 자유롭게 오갔어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김대위 가족과는 매주 주말 산행을 함께 했고 이웃들과도 친하게 지냈어요. 명절에는 떡국도 함께 먹고 추석에는 송편도 빚어봤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중요한 전화가 왔어요. 워커 소령님, 워싱턴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일까? 백악관에서 한미관계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소령님의 한국 경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오히려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백악관에서 온 요청은 놀라웠어요.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해주세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밤새 자료를 모으고 글을 썼어요. 제 경험이 이렇게 가치 있게 쓰일 줄 몰랐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대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자원이 결합하면 더 강력한 동맹이 될 것입니다. 보고서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워싱턴에서 화상회의 초청이 왔어요. 워커 소령, 당신의 경험이 매우 소중합니다. 더 많은 사례를 들려주세요. 자신있게 한국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밀리의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이 있었어요. 다른 국적의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국인, 캐나다인, 호주인, 독일인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더군요. 한국은 외국인에게 살기 좋은 나라예요. 특히 한 영국인 가족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10년째 한국에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제 한국을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영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습니다. 많은 외국인 가족들이 장기 거주를 선택했더군요. 어느 날 한국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미군 가족의 한국 정착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우리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에 대한 첫인상과 지금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위험하고 불편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인터뷰가 보도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미군 가족들이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집을 구하나요? 학교는 어디가 좋은가요? 직업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미군 가족 한국 정착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월 1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 한 미군이 질문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캐롤이 대답했습니다. 안전함이요. 밤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어요. 저는 다른 점을 말했어요. 미래 지향적인 사회라는 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에밀리도 자신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친구들이 친절하고 음식이 맛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깊이 한국 사회에 녹아들었습니다. 동네 주민회의에 참석하고 지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어요. 캐롤은 한국 요리 솜씨가 늘었고 저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하는 능력을 살려 국제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학생회장 되었어요. 자랑스럽게 말하는 딸을 보며 뿌듯했어요. 주한미군 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 근무가 처벌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한국 파견을 자원했어요. 존슨 대령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복무 만족도가 전 세계 1위래요.
일본, 독일, 영국보다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생활 품질, 안전, 문화적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환대 때문이겠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3년의 연장 근무가 끝나갈 무렵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전역하고 한국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가족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캐롤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나는 한국에 남고 싶어. 학교에서 좋은 포지션을 제안받았고, 에밀리도 여기서 행복해하잖아. 에밀리의 의견도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좋아요.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학교도 즐거워요. 한국어로 책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두 사람의 의견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제 결정만 남았어요. 사실 저도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 한국의 남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역 후 진로를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기회는 많았습니다. 국제방위산업체의 한국지사 자리,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의 컨설턴트 역할, 심지어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전략 담당까지. 마침내 한 글로벌 보안 컨설팅 회사에서 좋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워커씨의 군사 경험과 한국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연봉도 군 시절보다 높았고 근무 조건도 좋았어요. 저녁식 날 많은 한국 장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 대위는 이제 김소령이 되어 있었어요. 워커 소령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저는 민간인으로서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판교에 집을 구입했어요. 이제는 임시거주가 아닌 진정한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제 한국이 우리 집이야. 캐롤이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귀화를 고려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을까? 아직은 먼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가능성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한국 여권을 가질 수도 있겠네.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완전히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외모는 다르지만 마음은 한국에 뿌리를 내렸어요. 에밀리는 이제 한국말이 더 편하다고 해요. 캐롤은 한국 요리 전문가가 되었고요. 저는 종종 과거를 돌아봅니다. 5년 전 한국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실망했었는지. 그것이 우리 가족 최고의 축복이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나라와 문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때로는 인생의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오늘도 서울의 아름다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강변을 달리며 생각합니다. 위험하고 불편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곳이 우리 가족의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워커 가족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한때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한국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워커 씨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집니다. 군사적 협력을 넘어 두 나라 사람들의 삶이 서로 깊이 연결되는 진정한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인의 저력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들의 다양한 성공 스토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